만일 당신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다수 의견을 선택할 것이다. 다수가 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수 의견은 제거되어도 되는 것일까?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매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의 행동은 예측 가능한가? 그렇다면 인간의 범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영화는 바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예측 가능성에 주목한다. 영화의 무대는 2054년. 이 영화가 상영된 2002년보다 무려 50년 미래의 세상이다.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선보이는 미래 세상은 범죄 없는 세상이다. 그것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 덕분이다. 프리크라임 시스템은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미리 예측하는 장치다. 프리크라임 장치를 읽어내고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특수경찰이 맡는다. 특수경찰팀장 존 앤더튼은 6년 전 범죄의 아들을 잃었다. 때문에 프리크라임 장치에 각별하다. 이 시스템으로 워싱턴 DC의 범죄율은 극적으로 낮아져 도입 6년간 살인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템의 윤리적 법적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범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범인일 수 있는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같은 의문들이다. 검찰청의 문제 제기에 시스템 운영진 쪽은 예측 시스템의 완벽성과 정확성을 내세운다. 정확성의 핵심 장치는 미래 예측 능력이 뛰어난 예지자 3명이다.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두뇌 활동이 나타내는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읽어내는 방식이다. 예지자가 3명인 것은 예측이 서로 다를 경우 다수 의견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적 근거에 의해 소수 의견은 제거된다. 이것이 오류 제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예지자 3명의 머릿속에 떠오른 미래의 살인 장면을 영상으로 전환해 수사관들이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측의 정확성을 위해 잔영까지도 깨끗이 제거한다. 영상을 본 수사관들은 미리 범행 현장을 찾아가 범행 전 범인을 체포해 수감한다. 미래 범죄자를 미리 체포하는 범죄 예측 시스템은 범죄가 실행되기 전 작동한다. 그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 예측된 범죄자가 범죄자인가? 예측의 정확성은 완전한가? 영화는 시스템의 오류를 드러낸다. 살인행위가 발생하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 즉 언제든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살인 계획을 세웠다 해도 실제 살인의 순간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당할 수도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시스템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예측하려 한 인공지능의 한계로 귀결된다. 살인을 행동에 옮기려는 범인을 예측해 사전에 체포함으로써 범죄가 발생되지 않게 한다는 원인과 결과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 의지의 자율성은 원인과 결과로 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영화의 스토리 구조는 매우 짜임새 있게 꾸며졌다. 주인공 톰 크루즈는 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는다. 범죄 예방 시스템은 바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이 출발점이다. 균열을 드러내는 장치 또한 매우 인간적이다. 시스템의 도입도 주인공의 아픈 경험이 시작이고 오류의 발단도 주인공의 아픈 경험이다. 예측 오류를 드러낸 현실 앞에 이 시스템은 무너진다. 영화는 이 시스템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 번째는 검사 데니가 제기하는 사법적 문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처벌할 수 있는가? 데니는 말한다.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을 체포해선 안 된다. 시스템 요원들은 예언은 틀린 적이 없다고 데이터를 제시한다. 데니는 다시 묻는다. 죽이려다 마음을 바꿔 행동을 바꾼 경우는 어떻게 예측되는가? 팀장 존은 생각이 아닌 행동만 예측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 예지자들은 다름 아닌 존이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다고 예측한다. 존은 졸지에 체포 위기에 처한다. 존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한 아이리스를 찾는다. 그에게서 중요한 사실을 듣는다.
세 명의 예지자는 늘 똑같은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다르게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독 의견은 파괴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시스템의 완벽성을 위해서는 오류 여지를 남겨둬선 안 되기 때문이다. 즉, 지금껏 체포된 수많은 예정 범인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존을 비롯한 경관들은 무고한 시민을 잡아넣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존은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 예정 범행 장소인 한 호텔을 찾아간다. 거기서 6년 전 납치된 아들의 사진을 발견하고 자신의 미래가 납치범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존은 범인을 쏘지 않는 결정을 한다. 그때 범인은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한다. 이유는 진짜 범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으니 자신이 범행을 대신한 것처럼 하자는 것이다. 존은 범인과 실랑이 끝에 결국 그를 쏴 죽인다. 이후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 범죄예방국장이자 시스템 공동 설계자 버지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버지스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아가사의 엄마를 죽이고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해 이를 완전 범죄로 꾸몄다. 그 사실을 존이 밝혀냈고 버지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결국 범죄 예방 시스템의 오류가 세상에 드러나고 수감자들은 모두 사면된다. 영화에서 보여주었듯 범행을 대신한 것처럼 하는 경우 시스템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에 대해 영화는 답을 하지 못한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계하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범죄는 마음의 문제다. 영화는 뇌의 문제로 접근했다. 모든 범죄는 감정이 격화돼서 생긴다. 그 순간을 격리시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 점이 영화에서 부각되진 않는다. 인간은 순간순간 수많은 결정을 한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영화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소수 의견, 단독 의견이지만 결국엔 수많은 가능성을 대표하는 말이다.